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 행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봐야 할까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직접 판단의 우열을 가려볼 수가 있을까요? 신경과학이나 생물학이 도덕심이나 이타심을 설명할 수도 있을까요? 이런 거 다 질문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요,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영상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끔 옛날에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나 책들을 보다 보면 과거에는 보편적이라고 여겨진 일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거의 문학에서 여성을 강간한 남자를 연민의 시선으로 그린다든지, 수저를 지키지 못한 여성의 죽음을 마땅하게 그린다든지, 아이나 동물, 노인에 대한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사실 과거의 문학이나 예술작품에는 종종 쓰인 이런 내용들인데 요즘 와서 보면 좀 불편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오래오래 사랑받고 살아남아있는 고전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기죠.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과거의 이 예술작품들을, 더 나아가서 과거의 이 행동들 자체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즉,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 행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봐야 할까요? 자, 어떤가요? 딱 한 가지 질문이었지만 막상 답을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죠. 고려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요. 또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기도 할 테고요. 하지만 분명 멋진 질문이고 재미있는 질문이고 필요한 질문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금 다뤄본 질문은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오늘은 독특하게 책의 제목을 영상의 초반부가 아니라 중후반부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일단 책의 내용을 따라서 아까의 질문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게요. 과거에는 보편적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용인되지 않는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문학작품 볼 때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던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그리스인 조르바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인 조르바에는 내용도 그렇고 그 조르바의 발언들 중에 여성 혐오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이걸 좋아해도 되나? 이런 기분이 좀 들었어요.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뭔가 약간 조금 가슴 한켠에 찝찝한 느낌? 한국 문학만 살펴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이청준 작품 같은 경우에도 강간이니 근친상간을 저지른 남자 주인공들이 미화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목정원 작가님의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에서도 작가님이 그 연극 돈지오반니를 지금의 시점에서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내용이 담겨있죠.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는요, 요 난해한 질문을 한 철학자가 다뤄봅니다. 이름은 미란다 프리커라는 철학자예요. 이 미란다 프리커는요, 아까 예시들처럼 도덕 개념 자체에 문화적인 괴리 혹은 역사적인, 시간적인 괴리가 있다면 당시의 도덕적 민감성이 어느 수준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행위를 저지른 행위자가 분별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살펴봐야 하고요. 그와 함께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과 행위자 모두가 도덕적인 민감성이 낮은 상태였다면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니라 비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행위자에게는 도덕적인 실망을 느낄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도덕적 민감성이 낮은 이 전체적인 물결 속에서 아주 이례적인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나머지 전체의 도덕의식을 함양시킨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 자체는요, 제가 어떤 고전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볼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내가 문학 작품에서 그러한 행위들을 봤을 때 나의 이 찝찝한 기분, 이 거부감이 어느 간극에서부터 오는가, 당시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기에, 이 간극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문학 작품을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또 이 간극을 바로 바라봄으로써 과거의 문학 작품 그리고 현대의 문학 작품을 좀 새롭게 즐길 수 있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도 하겠죠. 비단 과거에 탄생했던 예술작품을 볼 때만이 아니라 지금의 현 시대에도 이러한 관점을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그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군가의 외모를 비하하는 개그, 그리고 과학적인 개그에 사람들의 큰 웃음이 이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개그 거의 볼 수 없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옛날에 탄생했던 고전 작품들과는 달리 이런 개그들과 우리 전체 모두는 같은 세대에서 같은 도덕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이런 개그들이
세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래 영상을 찍을 때 책을 가장 초반에 먼저 이렇게 딱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책 소개 없이 이렇게 질문과 답만 한번 해보았습니다. 엄청난 이 미괄식 구성의 영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 혹은 가장 큰 성질이 바로 이 질문과 답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책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책입니다. 필로소피 유니버스. 이 책이 컨셉이 너무 매력적인 책이어서 제가 소개를 보자마자 바로 받아본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은 29명의 철학자가 각각의 물음에 대답해보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다뤄본 그 질문도 이 29명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대답해주는 질문이에요. 또 독특한 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책에 나오는 29명의 철학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그간의 철학사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백인 남성의 영역이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이후의 행보도 그래왔고 지금도 남성 철학자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훨씬 많죠. 그런데 이 책은 그 중에서도 여성 철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책이라서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의 추천사를 쓰신 김겨울 작가님의 말대로 책을 읽다 보면 이들이 여성임을 잊는 순간도 찾아오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매력적인 컨셉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드린 질문 외에도 이 책에 나오는 재밌는 질문들 제가 슬쩍 한번 던져볼까요? 자,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제가 여성이라면 이 여성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생후에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보부아르와 버틀러를 통해서 이런 질문들 최근에 정말 많이 접해보셨죠? 이 질문도 이 책에 담겨 있고요. 또 이런 질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와 취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취향의 불일치가 예술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미적 판단의 우열을 가려볼 수가 있을까요?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을 때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재밌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경과학이나 생물학이 도덕심이나 이타심을 설명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교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교양이라는 게 정말 뭘까요? 교양이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서로 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말일까요? 욕에 대한 철학은 어떠세요? 욕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걸까요? 이런 거 다 질문 너무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딱 질문을 정리해 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비스무리한 영역에서 궁금증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정리해서 질문과 답으로 이야기해주는 책이 이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9가지나 되는 다양한 질문들을 좀 편안한 인터뷰 형식으로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제가 오늘 이렇게 신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어요. 이 책은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대답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기는 하지만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의 작가 에릭 와이너가 말했던 것처럼 커다란 질문일수록 정보만 제공하는 답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들을 서로 나눠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또 내 생활과 닿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지냈던 일들에 한번 의문을 가져보는 일, 내 생각과 행동의 근거를 한번 추론해보고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는 일, 이 일들이 아마 더 중요한 일일 텐데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공보기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느낌표와 물음표를 품어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로소피 유니버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